반갑습니다. 밝은별입니다. 좋습니다. 2부 시작해보죠. 전번에 페일 영지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제가 좀 애매모호하게 설명한 것 같더군요. 독립은 1부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영상으로 보고 계시고요. 페일 영지의 가장 크고 강력한 특징은 동화 보너스입니다. 아일랜드 영지라는 국가 간 조직체의 수장국으로서 시작하는데 이 조직체의 수장국은 어떤 방법으로도 뺏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조직체의 수장국은 정책 안건을 제의해서 멤버들과 투표하는 것으로 조직체의 정책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건 제의는 거의 수장국만의 특권이고요. 그런데 이 시대별 정책이란 게 내 전국 투의 월간 동화 100명 때려박기랑 이게 르네상스에 개방되는 정책이고요. 개혁의 시대에는 월간 개종 100명을 전 국토에 때려박는 정책이 열립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수치냐면요. 내각 업무를 통한 개종 동화 업무가 기본적으로 해당 프로빈스에만 월간 동화 혹은 개종 40명을 가속하거든요. 근데 이건 내 모든 국토에 월간 250%의 내각 효율로 상시 동화 혹은 개종 업무라는 정신나간 어드밴티지를 자랑합니다. 플레이 하다 보면 국경선과 문화 국경선이 완전히 일치하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동화의 가치가 개종보다 더 높은데 그 이유는 핵심과 주류 문화 보너스 때문입니다. 내 주류 문화가 과반일 경우 핵심으로 서는데 동화를 더욱 가속하고 지배력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0%를 강제로 끌어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실상 모든 진출로가 곧 핵심입니다. 이 탓에 정복 프로빈스와의 수도 거리를 무시하고 경합만 완료했다면 언제나 국력으로 전환돼요. 또한 주류문화 팝은 언제나 만족도 25를 가져가는데 종교관용 1이 팝 만족도 5에 상응하니까 국교관용 5를 언제나 가져가는 셈입니다. 심지어 동화 강요 정책이 르네상스에 열려요. 엄청 빠른 타이밍입니다. 영국의 아일랜드를 향한 민족 말살 정책을 고준한 건데 실제로 아일랜드 지역은 해당 정책을 포함한 모든 동화 정책에 대해 강력한 저항력을 가집니다. 정상적인 유저라면 독립하고 아일랜드 정리하느라 정신 없겠습니다만 이걸 다른 지역에 때려박고 다니면 어떨까요? 그게 1부에서 제가 했던 일이고 2부에서는 아예 대륙 진출에 원대한 야망을 품고 플레이해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독립전쟁은 프랑스 원툴이라서 우리가 뭘 해도 대세에는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만만하고 성체에도 있는 로도스 9호기사단에다가 미리 선전포고 넣고 외교거리 확보해둡시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톨릭끼리는 다같이 가톨릭 교회라는 국가 간 조직체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외교거리를 무시한 액션이 가능합니다. 인지버선 다 뽑지 마시고 한 3척가량만 뽑아서 로도스에 1K만 드랍합시다. 어렵지 않게 로도스 합병해주고요. 성체를 제외한 비싼 건물들은 다 부숴줍시다. 이후 바스크 문화 프로빈스와 코널 지방을 뺏으면서 평화협정합니다. 빼앗은 코널 때는 일단 수국 배치합시다. 일단 아일랜드 문화로 주문화를 바꿨거든요. 편집했지만. 주류 문화 프로빈스는 병합 속도에 대폭 보너스가 붙습니다. 이후 프랑스 권역 땅 팔아서 일단 빚 갚아주고요. 다음 의회 열리면은 오스만 프로빈스와 교황령에게 땅팔이 할 이탈리아 소국을 향해 의회 명분 확보해줍니다.
강탈해주고요. 이후 교황경에게 토지를 매각해줍니다. 795골드나 주신다는군요. 과연 면벌부 11조 성직매매로 돈을 긁어 모으던 이 시대 알부자 중 한 명답습니다. 토지 팔아서 얻은 목돈은 은광개발에서 주고요. 아예 수도까지 은광지역으로 옮겨버립시다. 순방궁정을 찍으면 촌락에도 수도를 옮길 수 있죠. 이후 용병을 잔뜩 고용해준 후에 아껴뒀던 어선을 징집하는 곳으로 오스만과 결전합니다. 아나톨리아에 바로 상륙하지 마시고 비잔틴에게 통행권과 식량 조달권을 받아둔 후에 발칸 지역에서 병력을 모았다가 전투합시다. 무리해서 상륙 들어온 오스만 병력 잘라주고요.
실크로드의 지도 역시 하나씩 훔쳐와 줍시다.
오스만은 완전 합병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아따 이제는 우리가 티르크요.